제가 낮이나 밤에 우리가 보면은 사물을 갖다가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컴컴하다가 빛이 희미하면 전등을 비춰서 그쪽 부분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보죠. 그러면 우리가 망원 렌즈라든지 카메라 구조, 또 군의 감시, 영상 감시 장비 이런 데서도 빛을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그쪽 부분을 세밀히 보기 위해서 빛을 거기다 일부러 투사를 해가지고 되돌아오는 빛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오는 빛을 분석해서 세밀하게 볼 수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방식을 또 어떤 각종 강화 카메라, 현미경, 모든 망원 카메라, 군 감시 장비 또는 모든 카메라 구조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표시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당되는 빛을 우리가 동쪽에서 나오는 빛인지 서쪽에서 나오는 빛인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사각으로 표시를 하자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쪽 지점이 이쪽 지점이 이제 분석을 하는 이런 빛을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는 가로 세로 높이로 그 부분을 잘라서 0.1cm 단위로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빛의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면 보다 세밀히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모든 사물을 볼 때 풍경을 본다. 거리 화면을 본다. 수많은 화면에 우리가 정신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특정 지점만을 딱 또렷이 보면은 거기에 집중되어서 카메라 렌즈처럼 또렷이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빛을 그 부분에 보다도 집중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좌표와 숫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정확한 그 지점에 빛을 비추고 그에 따라서 돌아오는 빛을 분석해서 그것을 영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모든 전파를 A사례든 전파를 싸갖고 이렇게 어떤 사물을 분석, 초음파 같은 거, 박쥐 같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분석하잖아요. 박쥐 같은 것도 음파로 이렇게 초음파 방식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래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해당되는 지점을 정확히 분석한다면 매우 정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떤 전파를 갖다가 싸가지고 영상을 획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되는 지점에 이렇게 정확하게 전파를 쏘았고 형상을 이렇게 동쪽에 있는 대상물을 갖다 서쪽에다 전파를 쏘면 어떻게 되죠? 전혀 모르겠죠. 엉터리로 쏘는. 그럼 동쪽에 있을지라도 세밀하게 그 위치를 파악해서 그 지점에다가 전파를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겠죠. 되돌아오는 전파. 그럼 전파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동통신 회사나 모든 전파 회사에서도 워키토키 방식이나 모든 형태의 어떤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전 세계를 전 세계 지구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 단위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에 따라서 거기다 해당되는 시점에 정확히 전파를 보낸다면 또 전파에 도달률 성공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전파를 싸갖고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 위성통신, 위성에서도 이 방식, 또 이동통신, 기타의 모든 인터넷, 무선 인터넷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 워키토키에서도 쓸 수 있고요. 산업상에서 이 어떤 컴퓨터 안에서도 이 TV 안에서도 이렇게 무선 전파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선으로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탈지 정보 같은 거 보낸다 그러면 정기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정기적인 함정 같은 데서도 앞으로 하려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과 정밀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TV 안에서 화소수에다가 이렇게 어떤 빛을 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할 때도 정확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지점에 어떤 거는 좀 더 빛을 많이 보내고 어떤 거는 빛을 덜 작게 보내서 선명도나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화질을 갖다가 뚜렷이 개선시켜줘서 각 화질에 다른 빛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같은 기술에서도 로봇의 신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나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해당되는 지점에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여기 뭐 좌우 뭐 이렇게 똑같은 힘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다 각각 틀린 힘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려면 앞에다 힘을 주고 뒤로 움직이면 뒤에다 힘을 주죠. 그래서 힘의 차이를 두고 우리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렇고 이 로봇 같은 데도 각각 틀린 힘을 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정기적인 힘을 틀리게 준다. 그 다음에 로봇의 다리 부분에 다리 부분의 관절 맨 밑바닥에 밑에 관절에 보다 정기적인 힘을 많이 가해주는 그쪽에 많이 부여해서 로봇을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다 그러면 약간 정기적인 힘을 좀 더 강하게 주는 뭐 정기적인 힘이 이렇게 그 어떤 굵기나 또 다른 전기선의 굵기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런 방식을 하셔도 되고 전기의 공급 부분에 있어 전기를 많이 공급하거나 수용구조 수용구조에서 전구 같은 거 15W 뭐 이렇게 30W 60W 이런 수용구조에 있어서 그러듯이 뭐 수용구조에서 하든 뭐 공급 방식이 하든 전기를 틀리게 공급을 해가지고 각 사안별로 그 로봇 관절이 항상 똑같은 로봇 다리 관절이다. 그러면 그쪽에 정기적인 힘을 보낸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전기를 보다 강하게 이렇게 프로테이즈 그 데이터 학습을 따라서 그 물건 그 상황에 따라서 정기적인 힘을 다르게 준다는 뭐 물건을 갖다가 드는 운반 로봇이다 그러면 꼭 항상 강한 힘을 보낼 필요 없는 정기적인 낭비죠. 그래서 가벼운 물건을 측정을 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 해당하는 전기만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 약간 간단한 방식으로는 전기선의 굵기를 가지고 틀리게 해가지고 흘려주는 방법과 전기 공급 부분 또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틀리게 전기를 공급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전기 공급의 정도를 무게를 따라서 틀리게 우리도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물건 보는데 있는 힘을 다 쓰는 방법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로봇도 이렇게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줄 수 있다. 그 사안을 따라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 사안이 보다 구체화되고는 매우 정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로봇에 있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기적인 힘을 뭐 이렇게 선풍기다 그러면 강중약 할 때도 그때도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해서 주거나 뭐 석유로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러면 그것도 연료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통제해서 그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프로펠러가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기적인 힘이나 석유적인 힘이나 연료를 공급을 통제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하고 이렇게 좌우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회전축을 돌린다. 어떻게 전기적인 방식으로 돌리든지 석유 폭발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돌리든지 그때도 회전수를 틀리게 함으로써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에서나 자동차에서나 전기적인 힘이든 석유적인 어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어떤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 이런 방식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세계 모든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모터 바로 직전에 전기선을 다른 전기선보다 이렇게 틀리게 인위적으로 두텁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의 수용 구조 우리 15W, 60W, 30W 이러지 않습니까? 전구도 그래서 강하게 전기가 공급됐을 때도 전기를 다 전기 선이 타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전기선을 두텁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 축적의 원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터의 구동 힘이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됩니다. 제가 접대 우리 집에 어떤 세탁기가 약간 과열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선이 타더라 그래서 세탁기에 필요한 전기보다 이게 전기선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전기선을 두꺼운 전기선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세탁기가 이상 없이 몇 년째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두꺼우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널하게 전기선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8차선 정도에 대해서 모든 전기를 수용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늘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똑같은 구리선이다.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라 그러면 한 개 들어갈 거는 8개, 뭐 10개를 넣는다든지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카패시터처럼 전기 축적의 원리를 따라서 모터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 이렇게 또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구리선을 제 방식인 대중소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전기 피복 안에 전기선 그 어떤 구리선이 대중소 여러 가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어떤 것도 강한 전기에서도 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리게 하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은 원리를 따라서 전파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방식은 광소매 안에서도 가능한데요. 광소매 선을 갖다가 대중소라고 했을 때 빛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든다고 했을 때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무선 통신의 원리도 되는데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또는 레이저의 또 신호, 레이저의 전파를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쐈을 때 서로 전파 간섭 없이 서로 분목 현상, 서로 분목,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보다 멀리 갑니다. 이 방식으로 통신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각각 그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에이사 레이더 같은 기술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쏘면은 빛이 어떤 강하게 상대방 전투기에 맞았을 때 강하게 융합되는 열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 전투에 기판을 태운다든지 조종사를 일러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통신 같은 이런 데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빛의 사이즈가 틀린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을 쏘면 보다 멀리 도착을 합니다. 선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주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레이저 광통신을 지구상에서도 뚜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뭐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동통신에서 같은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2개를 묶어서 쏜 적은 있지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여러 개로 2개를 썼든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어떤 전파를 썼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비밀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 리모컨에서도 2개의 전파를 갖다 서로 파형이 틀린 2개의 전파를 섞어 쓴다든지 TV 리모컨 같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어요. TV 리모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인종,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갖고 TV 리모컨을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2층에 있을지라도 1층에 TV를 켜거나 이게 가능하게 하자. 야같이 리모컨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1개나 2개, 3개 전파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 전파의 목적을 따라서 그와 같이 리모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차량에 있는 어떤 창문을 여는데 이렇게 멀리서 아파트 10층에서 창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거나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 전파를 각각 틀리게 쏴가지고 또는 전파에 같은 전파라도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여러 개듯이 뭐 KT다, SKT다 하면 한 방 안에 같은 회사께 10대 무선전화가 있더라도 각각 틀리게 울리죠. 그렇죠. 차 안에서 창문 여는 거, 시동 켜는 거 각각 전파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또는 차 안에 있는 오디오를 조작한다든지 에어컨을 좀 미리 시원하게 해놓고 난방을 해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10층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전파로 어떤 그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하나는 호출 번호가 틀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하나는 시동 켜고 하나는 에어컨이나 난방 틀고 조명하고 오디오 틀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파라도 여러 개로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그렇게 해서 시동키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 안에 있는 어떤 사물 인터넷, 집 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도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동시 작동 리모컨이 됐든 뭐 작동 기기로 집 안에 있는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린 전파를 쏘거나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를 따라서 조명, 난방, TV 이렇게 세탁기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전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모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구리선 전기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대중소 여러 가닥이라고 했을 때 대중소 틀리게 하면 모든 만물은 서로 융합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거나 이렇게 전기선 안에 어떤 보면은 그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제가 모든 이렇게 도라이버인데 모든 자동차 회전축 또는 커넥팅 로드, 헬기에 얻어먹던 프로펠러 돌리는 그 회전축에도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이 중폭 축적이 되어서 강한 회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전축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배 프로펠러 돌리는지 선풍기 프로펠러 돌린다든지 세탁기 프로펠러 돌리는데 세탁기를 모터가 들어간 이 회전축 회전하는 이 모터에도 들어가고 모든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장비 조선업체 철받줄 이 구조에도 역시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주면 강하게 무거운 것을 끊어지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낚시줄에도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낚시줄이 강하게 두툼하게 이렇게 강하게 지탱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낚싯대 자체에도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골프채 자체에도 이렇게 만들어요. 골프채 자체에도 이쪽으로 두터운 부분을 무겁지 않게 전체적으로 넣으면 장탄합니다. 힘이 중폭되어서 이런 데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갖다가 파주면 장탄한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장치에도 이렇게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오는 그 판을 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도 오목한 홈을 갖다가 파주면 이것이 보다 강한 프레스 힘이 생긴다고. 모든 프레스 장치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압 장치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유압 장치에서 이렇게 프레스 액상이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오면 이 판을 밀 때 오목한 홈을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강하게 프레스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브레이크 유압이 커지죠. 이렇게 하시면 모든 브레이크 중장비라든지 유압 장치는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인데 이것이 확대를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작고 중간 크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에 강하게 브레이크가 증폭이 되어서 이렇게 잡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에서 자전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자동차 회전축에도 사용됩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이와 같이 양쪽으로 들어가면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회전이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도록 합시다. 또는 이 모양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슈퍼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만들 때 한쪽으로 방향을 전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금속 다이오드 만들 때도 이 기술이 한쪽으로면 넓은 쪽으로 하면 이게 좀 얇으면 더 좋아요. 얇고 중간 이렇게 두께를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크기를 따라서도 가능하지만 두께를 따라서도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힘의 방향이 흐른다. 전기적인 방향이 흐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구리선이다 했을 때 점을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전기적인 유인,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전기적인 유인을 해주면 이쪽 줄다리기죠. 전기적인 줄다리. 이쪽 방향으로 아니 이쪽 방향이죠. 이쪽 그냥 제가 잘못 그렸네. 이게 아닙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적인 카패시터 전기 축적이면 힘의 줄다리기가 전기 줄다리가 되어서 이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온오프할 때는 여기서
뭐 전기를 온오프할 때는 여기서나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온오프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은 또 어디서 사용될 수 있냐면은 여기 톱니바퀴, 톱니바퀴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톱니바퀴 기술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 좀 과장돼서 그렸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톱니바퀴, 아래의 톱니바퀴가 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톱니바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변속기의 어떤 이런데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난 매듭 구조, 마디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변속기가 회전이 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독특한 변속기가 아래 두 개의 이렇게 회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톱니바퀴, 아래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톱니바퀴, 밴딩 톱니바퀴라는 방식. 이렇게 여기다 붙여갖고 아주 얇게 톱니바퀴를 이 회전축과 붙여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타이트하게 이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고, 일체가 되어서 그 위를 톱니바퀴가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위를, 그러면 이중 톱니바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톱니바퀴, 밴딩 톱니바퀴가 얇게 들어가고 거기를 감싸는 톱니바퀴가 들어가면 강한 힘이 작용되는데요. 이와 같은 톱니바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회전축, 어떤 회전축에 있어서 이게 회전축이다 그러면 모양이 똑같아도 되지만 스크류 방식, 스크류 아시죠? 스크류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 스크류를 걸려주는 방식으로 회전축을 만들면 굉장히 거기도 이렇게 오래 써도 이제 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 속에서 그런 보장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더 회전이 일어나는, 이런 회전축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회전축을 만들 때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하나 이게 줄을 더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힘이 전달되도록 여기다 약간 두툼해도 되고요. 약간 인위적으로 이 모양 이 두께가 아닌 여기다 줄을 하나 더 그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3개 정도 그어줄 수도 있고 4개 정도 그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따라 힘이 중복되어 흐릅니다. 그런 회전축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쌍업화시켜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선을 제가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바뀐다고. 그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감기는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굵길이 틀리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가 전기가 바뀌어서 강하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연구자석도 두께가 틀린 여러 개의 연구자석이나 두께가 같은 여러 겹의 연구자석으로 드러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피커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피커에도 동일하게 연구자석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또는 구리선을 감을 때 굵기가 틀린 것을 감아서 스피커의 소리를 축복하거나 이런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